이분이 때리고 띄우고 한다는 거죠. 동시에 지금 누굴 때리고 누구를 띄운다는 걸까요? 우선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첫 번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국가가 탄생하고 있고 요소요소를 다 파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막아내지 못한 그 성찰은 하나도 없고 전부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서 그 뭐든지 조국 탓이다. 네. 그리고 지금도 조국 탓이다. 네. 내년 총선도 조국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나쁘다. 네. 태도 자체가 나쁘다. 이게 나라냐라고 촛불 국민들께서 네. 주문을 했을 때는 궁극적인 변화를 바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너무 현상 관리에만 치중하면서 늘 여론조사에 전전긍긍하고 네.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이해시키고 설계를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성찰이 먼저다. 앞부분에서는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했어요. 뭔가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하고 두둔하는 것 같죠. 뒷부분은요.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한 거예요. 성찰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대단한 쓴소리죠. 자, 정미경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약간 좀 띄우고 이낙연 전 대표는 막 비판하고 막 좀 뭐라 그런 거예요. 한 소리 한 거예요. 이거 왜 저런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걸까요?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예. 그 만약에 총선에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에서 과연 공천을 줄까요? 아마 이 부분 공천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고민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경우에 그게 안 되면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조국 전 장관하고 입장이 비슷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과연 조국 전 장관에게 공천을 줄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여의도에서 해요. 아까 본인 생각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출마해도 민주당이 공천을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본인도 비슷하죠. 그런 비슷한 해당 사항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여러 뭐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게 여의치가 않을 때 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이 손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함께 뭐 신당을 만들든 뭐 어떻게 뭐 무소속 연대를 하든. 그럼 약자로 해서 뭐 추조 또는 조추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이제 거기에 또 이제 합류할 사람이 되게 많겠죠. 아. 김남국 의원이 혹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거 연대 열풍 내지는 신당 열풍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총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지금 머릿속은 다 총선에 가 있는 게 아닌지 지금 그렇게 들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찰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성찰을 썼어, 성찰. 예, 그러면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이 아닌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 만약에 이 깊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사람, 1등 공신을 다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추 전 장관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성찰을 먼저 하고 나오라고. 근데 뭐 그거는 우리들의 또 입장인 거고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예.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빨리 나와서 내년 총선에 어떻게든지 가봐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총선에서의 어떤 출마 또는 어떤 입지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신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저 얘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했어요. 민주당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요. 그 내용도 있고요. 최근에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뭐 총선과 관련해서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게 들릴 법하게 미리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내용이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잘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답답하겠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인간안보의 파괴를 저질렀죠. 그런데 야당이 너무 얌전한 거죠. 밀리고 밀리다가 마지막에는 법사위 양도하는 것을 보고 아 국민을 위해서 싸우려는 의지가 없구나. 우리 민주 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네. 헌신하겠다. 그런 각오의 말씀만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을 아마 이분이 뭐 그 총선에 나온다라는 거를 떠나서 제가 보기엔 이분이 중심이 되는 당을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조 장관님이 꼭 같이 뛰어야 될 파트너가 있다면 제가 보기엔 추미애 전 의원입니다. 정무적 감각이나 그리고 이 선명성에 있어서 추미애 전 대표와 함께 조 장관이 나오신다면 제가 보기엔 여기에는 정말 어떤 당이 와도 어떤 당이 만들어져도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은 일단 손 잡으면 잘 될 거다. 그러면 손조추 뭐 이런 결성 이렇게 되는데 박원석 전 네. 의원님 아니 아까 정미경 전 최고는 잠시 말씀하셨어요.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은 추미애 전 장관 아니냐. 근데 그렇게 평가를 받는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어요.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 똑바로 못한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될 상황이죠. 긴장해야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앞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성찰을 요구하고 당에도 지금 성찰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본인은 어떤 성찰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하자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워 먹은 분이잖아요. 초과산산 다 지금 홀랑 다 탔다 지금.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예. 근데 그에 대한 본인의 성찰은 지금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게 예.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이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지 못하니까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너무 순하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까?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전직 대표들이 왜 저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 뭐 손혜원 의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대표, 송영길 대표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고마운 분들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고마운 분들이고. 그럼 이른바 엑스맨입니까? 아니 그런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면 내년 예. 총선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의 지금 의원들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저분들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민주당이 긴장이 된다고 얘기하셔서 저분들이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게 아니라 다른 갈래의 긴장이 있네요. 전재수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만약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어요. 손, 조, 추. 뭐 어떤 분은 여기다 뭐 송 전 대표 얘기까지 막 섞어서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다 출마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모여서 뭐 신당을 만들면 이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단 1%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뭐 1%는 있을 수도 있다. 뭐 무슨 일이 어떻게 정확하게 있을지 말씀하세요. 모르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5개월 뒤면 예. 12월 12일, 올해 12월 12일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일입니다. 12월 12일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바로 뛰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미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역에서 또는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언론에 뭐 얼굴을 보인다든지 뭐 어디 방송, 텔레비, 라디오에 예.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말하자면 몸풀기를 하는 겁니다. 오. 그리고 이것이 비단 민주당만 그러냐?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그러고 정의당도 그러고 또 양향자 신당이다, 금태섭 신당이다, 뭐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또 재창당한다 그러고 예.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 또 우병우 뭐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에 한정한 특별한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총선을 앞두고서 출마를 좀 저우질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정치적 의미를 예. 부여한다든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이 세 분들이 지금 몸풀기 하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혹시 민주당은 부담스럽진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몸 푸는 것과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공직 후보자로 나서서 선거에 나가는 문제는 완전히 틀립니다. 예. 공천에는 이제 공천 룰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또 아주 세부적인 시행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과 실제 후보로 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되겠죠. 아까 한 1%도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약간 좀 얘기는 조심스럽게 해주셨어요. 홍석준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추미애 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이 너무 얌전해서 문제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제 올드보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정동연, 천정배 그리고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다시 이제 총선으로 정계 복귀하고 싶은데 이제 복귀하려면 이제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명분을 이제 찾는 게 보면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추미애 대표나 사실은 이제 비슷한 명분을 이제 두 가지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윤석열 정부를 이제 비판하는 거, 그리고 또 비명계를 이제 그 비판하는 거. 예. 그래서 뭐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뭐 민주당의 과거에 했던 행태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는 예.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보호하는 거. 그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한 그걸 두고 이제 무저항 정신의 뭐 간디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간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거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공천 룰이 있지만 지금 혁신위가 지금 이제 본격 이제 가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혁신위에서 어떤 공천 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 내지는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런 어떤 명분을 만드는 그런 다양한 멘트를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진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요.